조건, 이것을 우리가 무슨 집단이라고 했는가? 멘델 집단. 멘델 집단은 진화하지 않는 집단, 유전자 빈도가 변하지 않는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는가? 그러면 무슨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돌연 변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네, 두 번째는 교배가 이미 교배가 일어나야 된다. 네, 세 번째는 무슨 선택이 적용되지 않아야 되는가? 자연 선택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는 개체군의 크기가 커야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유전자 이동, 유전자 흐름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멘델 집단 유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 멘델 집단이죠, 이게. 그런데 하디-바인베르크의 평형을 깨트리고, 하디-바인베르크의 평형을 깨트리고, 그러면 하디-바인베르크의 평형이 깨지면 뭐가 되는가? 진화가 된다. 그래서 진화가 일어나는 조건이라면 이거하고 무슨 말 돼야 돼요? 반대말 돼야 돼요. 이거는 집단 유전이 성립하는 조건이고, 진화가 되지 않는다, 유전자 빈도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조건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거의 반대가 돼야 되니까 제일 먼저 무슨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가? 돌연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돌연 변이. 그리고 무슨 선택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 그러면 돌연 변이는 유전자 빈도가 변하는 것 또는 새로운 유전자가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된다. 그럼 어떤 게 돌연 변이고 어떤 게 자연 선택이 되는가? 위액과학 아래과 중에서, 그렇죠, 새로운 유전자가 생겼다? 이런 거는 무슨 변이라고 하는 거야? 돌연 변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유전자 빈도가 변한다 그러면 자연 뭐 됐다라고 하는 거야? 선택. 그래서 돌연 변이와 자연 선택. 돌연 변이는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생기는 것.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가 변하는 거죠. 그런데 자연 선택은 유전자 빈도가 변하는 것은 자연 선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돌연 변이 새로운 유전자가 생긴다. 근데 자연 선택은 유전자 빈도가 변한다. 어떤 자연 선택이 있는가 그러면, 제일 먼저 자연 선택의 방향은, 예를 들어서 어떤 바위 틈에 까만 달팽이가 있고, 색깔이 진한 거, 짙은 달팽이가 있고, 짙은 색과 또 밝은 색이 있다. 그런데 점점점 어떤 색으로 변했는가 하면 밝은 색에서 짙은 색으로 약간 변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해서 여기가 밝은 색이고 이건 어두운 색이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여긴 개체수가 되죠. 이런 모양으로 됐었는데 점점점 무슨 색깔로 변하는가? 어두운 색깔로 변한다. 그러면 어두운 색깔로 변한다 그러면 책에 있는 순서대로 갈게요. 이런데 중간 색깔이 점점 많아지고 밝은 색이나 어두운 색은 점점 도태했다. 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 너무 회색깔, 바위가 회색 바위다 그러면 밝은 색은 포식자의 눈에 잘 띄죠. 아주 새까만 색도 포식자의 눈에 잘 띄어요. 바위가 회색이라면 밝은 색이나 아주 어두운 색은 포식자 눈에 잘 띄고, 같은 회색, 중간 색깔의 포식자 눈에 잘 안 띄죠. 그래서 양쪽이 도태되고, 이 빨간 걸로 도태된 거예요. 도태되면 어떤 것만 남는가 그러면 중간 색깔만 이렇게 남게 되죠. 그래서 이걸 무슨 선택이라고 하는가? 안정화 선택. 그래서 이 바위가 회색의 바위다 그러면 아주 하얀색은
포지션 눈에 잘 띄고 아주 까만색도 포지션 눈에 잘 띄니까 중간 색깔만 남는다. 그래서 요거는 안정화 선택이라고 한다. 그런데 기름, 바다에 기름이 유출돼서 이 바다하고 닿는 곳, 밀물, 썰물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쯤에는 기름 유출로 바위가 진한 색깔로 변했어요. 여기는 그대로 하얀 색깔이 남아있어. 그러면 중간 색깔, 이 어느 색깔, 우선 까만 색깔로 전부 다 변했다고 쳐요. 까만 색깔로 변했다 그러면 하얀색이나 회색깔은 점점점 어떻게 되는가? 도태가 되죠. 그럼 이런 모양으로 됐던 게 밝은 색은 도태되고 어두운 색 쪽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도태되고 그래서 이런 어두운 색 쪽으로 이런 모양으로 변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성 선택이라고 하는가? 한쪽 방향으로 이동됐다. 방향성 선택이라고 한다. 방향성 선택. 그런데 좀 아까 얘기한 대로 바위가 이 바다가 여기까지, 바닷물이 여기까지 넘쳐오지 못하고 여기까지는 계속 출렁출렁해서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나갔다. 기름 유출된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나갔다 해서 여기만 까만색으로 변했어요. 여기만 까만색으로 변하면 여기는 하얀색. 그러면 까만색 달팽이는 여기 살아남고 하얀색 달팽이는 여기서 살아남죠. 그런데 중간 색깔, 회색 같으면 여기서도 포지션 눈에 잘 띄고 여기서도 포지션 눈에 잘 띄는 거죠. 그래서 중간 색깔은 밝은 색이고 여기는 어두운 색일 때 중간 색깔은 도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색깔이 도태가 되고 밝은 색과 어두운 색으로 나눠지죠. 이걸 무슨 성 선택이라고 하는가? 분단성 선택. 이거는 무슨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가? 종이 두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종과 이 종, 두 종으로 나눠질 수도 있어. 그래서 분단성 선택은 무슨 분화 가능성도 있는가? 종분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안정화 선택, 방향성 선택, 분단성 선택 이렇게 구별을 하죠. 그럼 예를 들면 신생아 몸무게가 3.5kg으로 유지되는 건 무슨 선택인가? 그렇죠. 안정성 선택이라 그랬죠. 안정화 선택. 왜 그런가? 몸무게가 너무 미숙아로 태어나도 죽을 수 있고 사망 확률이 있고 너무 몸무게가 커도 사망 확률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로 안정화됐다. 그래서 안정성, 안정화 선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벚꽃 같은 게 점점점 피는 시기가 느려져요, 빨라져요? 점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어서. 옛날에는 서울이 옛날에는 한 4월 20일 정도 이렇게 꼭 벚꽃이 피기 시작했거든요. 벚꽃 만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4월 초순만 돼도 벚꽃이 만발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꽃 피는 시기가 당겨졌다는 소리죠. 그럼 꽃 피는 시기가 당겨졌다. 무슨 선택인가? 방향성 선택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정화 선택, 방향성 선택, 분단성 선택 세 가지의 자연 선택으로 구별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선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랬는데 돌연변이가 일어났죠. 여기선 성립 조건은 자연 선택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자연 선택이 일어났죠. 또 세 번째는 유전적 부동. 유전적 부동이란 말은 부가 동이 무슨 동자인가? 움직일 동자. 부는 무슨 불자인가? 그렇죠. 이걸 아니 부자 하면 안 돼요. 이런 부자가 아니라 이 소리야. 그러면 이 아니 부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아니 부자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유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소리는 빈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유전자는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움직이니까 진화가 되는 거지. 움직이지 않으면 진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유전적 부동에서 부는 무슨 부자인가? 아니 부자가 아니라 뜰 부자예요. 뜰 부자. 뜰부, 움직일 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유전자가 떠서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그럼 유전자가 떠서 움직인다는 소리는 계속 유전자가 이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 빈도가 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뜰 부자. 우리가 좀 있으면 선거철이잖아요.
선거 칠 때 부동표를 잡아라 이런 말 쓰죠. 그럼 부동표를 잡아라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표를 잡는 거예요? 떠서 움직이는 표 잡는 거예요? 떠서 움직이는 표를 잡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표는 나 찍을 거 뻔한데 뭐하러 그 사람 잘 볼 필요 없어. 가만 놔둬도 나 찍어. 그런데 이 사람 찍을까 저 사람 찍을까 하는 사람 표를 잡아야 되지. 그걸 부동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 떠서 움직인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병 속에 빨간 구슬이 있고 빨간 구슬하고 파란 구슬이 있어요.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이 있는데 이거를 병을 거꾸로 돌렸어. 그래서 거꾸로 그림은 그 뒤에 이 그림 뒷페이지에 그림이 있으니까 뒷페이지 봐가면서 왔다 갔다 해가면서 보면 돼요. 그럼 이걸 거꾸로 이렇게 돌렸어요. 돌렸더니 구슬이 이렇게 빠져나왔어. 그리고 빨간 구슬이 빠져나오고 파란 구슬이 7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똑바로 세웠어. 이런 모양으로 됐으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빨간 구슬하고 파란 구슬이 같이 있었는데 거꾸로 돌렸다가 바로 세우는 바람에 빨간 구슬 다 빠져나가고 파란 구슬만 남았어요. 그럼 이건 왜 파란 구슬만 남았어? 돌연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럼 이거 자연 선택이 아니에요? 아니지. 이것만 자연 선택될 필요가 없지. 빨간 구슬, 파란 구슬 똑같은 빨간, 파란 구슬인데 자연 선택될 필요 없어요. 그럼 왜 빨간 것만 빠져나갔어요? 그렇지. 우연히 빠져나가, 우연히. 그래서 유전적 부동은 우연히 일어나요, 우연히. 우연히 일어나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빨간 거 3개, 파란 거 7개가 있어요. 10개야. 근데 만약에 빨간 게 3,000개 있고 파란 게 7,000개 있다고 쳐요. 그러면 3,000개 우연히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연히 3,000개가 나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0개 중에서 우연히 3개 나갈 수 있지만 10,000개 중에서 우연히 3,000개가 나갈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이거는 무슨 집단에서 나타나는가? 소집단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을 유전적 부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집단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걸 유전적 부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는가? 이와 같은 현상을 어디를 빠져나갔어요? 병목을 빠져나갔죠. 병목을 빠져나갔다 해서 병목 효과라 이렇게 얘기하죠. 병목 효과. 어떤 물개들이 있어. 물개가 A라는 물개하고 B라는 물개가 있었다. A와 B. 근데 사냥꾼들이 이제 이 물개를 잡으려고 그래요. 잡는데 사냥꾼들이 총을 쐈는데 우연히 누구만 맞았는가 하면 B만 이렇게 맞았어. 그래서 A만 살아남았어. 이런 것을 우리는 무슨 효과라고 하는가? 우연히 총에 맞아서 죽은 거지. 그래서 A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우연히 총에 맞아서 이놈은 죽고 뭐 여기도 하나 더 죽을 수도 있지. 그래서 A만 살아남았다. 그럼 이런 건 우연히 일어나는데 이건 무슨 집단인가 가능한가? 소집단. 그래서 소집단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거 이걸 병목 효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사냥을 금지시켰어요. 사냥을 금지시키면 다시 원래 숫자로 복원이 되죠. 원래 숫자로 복원이 됐어.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 원래 같이 될까요?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할까요? 감소하지. 우연히 얘가 다 죽었으니까 아무리 복원시켜도 A만 살아남는 거야. A만. 계속 번식해서 A라는 놈만 계속 나니까 복원이 원래 숫자로 복원이 됐어도 원래 숫자 이상으로 복원됐어도 유전적 다양성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은 감소하게 된다. 복원시켰어도 나중에 유전적 다양성은 감소하게 된다. 병목 효과. 또 창시자 효과. 창시자 효과는 어떤 지역에서 이런 지역이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려고 해요. 진짜 옮겨가는데 옮겨가서 원주민들이 옮겨왔어요. 근데 나중에 수십 년 흘러가서 수백 년 흘러가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A형하고 O형만 살고 있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그랬더니 처음에 이주해 올 때, 이쪽으로 처음에 올 때
올 때 무슨 형과 무슨 형만 했는가? A형과 O형만 2섬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A형과 O형만 2섬으로 갔다 A형 뭐예요? O형 뭐예요? 해서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우연히 온 거야. 우연히 와서 창시자 역할을 하니까 거기엔 A형과 O형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슨 효과라고 하는가? 창시자 효과라고 한다라고 얘기하죠. 다음 네 번째는 유전자 흐름. 유전자 흐름은 어떤 건가? 그러면 생명체 자체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럼 이와 같은 것은 뭐가 될 수 있는가? 이주에서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근데 생명체, 개체가 이동하지 않고 생식세포만 이동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꽃가루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붉은색 꽃이 있고 한참 떨어진 곳에는 흰색 꽃이 있는데 붉은 꽃과 흰 꽃이 있는데 꽃가루만 곤충이 물어다가 매개해서 여기다 옮겨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꽃가루를 곤충이 물어다가 여기 있는 암술머리에 옮길 수도 있죠. 그래서 유전자만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주, 개체가 이동할 수도 있고 유전자가 이동할 수도 있어요. 유전자 이동, 꽃가루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유전자 흐름.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유. 뭐만 여기서 여기 빠졌는가 그러면 무슨 교배만 빠졌어요? 임의교배. 예, 이것만 이제 여기서는 빠졌고 여기서는 그냥 임의교배까지 들어가서 성립 조건이 됐고 그거 제외한 나머지 반대말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자연선택이 일어난다. 개체군위가 작다. 소집단이고 그다음에 유전자 흐름이 일어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 자연선택, 유전적 부동, 유전자 흐름 이것을 하디-바인베크의 평형을 깨뜨리고 뭐가 되는 요인이 되는가? 진화가 일어나는 요인이 된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6번에 689쪽에 6번 유전자 풀을 변화시켜서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 한마디로 하디-바인베크의 평형을 깨뜨리는 요인. 제일 먼저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대립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형성. 대립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대립 유전자 형성. 두 번째, 자연선택. 자연선택은 그 줄 끝에 대립유전자 빈도의 변화. 대립유전자 빈도의 변화. 그래서 세 가지 자연선택이 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뭐 화살표는 건 지금 설명한 거니까 그 밑에 설명에 A번 무슨 화 선택인가? 안정화 선택. 그 위에 있는 A번 그림은 안정화 선택. B번 그림은 한쪽으로 옮겨갔으니까 B번은 방향성 선택. C번은 분단성 선택. 그래서 분단성 선택은 종분화 가능성이 있다가 되는 거죠. 분단성 선택은 종분화 가능성이 있다. 유전적 부동. 유전적 부동은 소집단에서 유전적 부동 바로 옆에 소집단에서 그 밑에 줄에 소집단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 유전적 부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하고 뭐가 있는가? 병목 효과와 니은번 장시자 효과가 있다. 병목 효과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출제되고 있는 게 바로 병목 효과. 잘 나와요. 병목 효과는 소집단에서 우연히 일어난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에 줄칠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보면 물개는 1890년까지 그들의 기름을 얻고자 하는 사냥꾼으로 인해서 50여 마리만 남아있었다. 근데 이후에 물개를 보호해서 숫자는 회복됐어요. 숫자는 회복됐지만 그때는 유전적으로 같은 물개만 살아남았다. 한마디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감소됐다 그러는 거죠. 그 이유는 병목 효과를 통과한 물개 중 같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병목 효과라고 하고 창시자 효과는 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서 4번에 유전자 흐름. 유전자 흐름 그러면 첫 번째 줄에 개체들의 이주. 개체들의 이주 또 뭐의 이동인가? 배우자들의 이동. 배우자는 다른 말로 이꼴 무슨 세포? 생식세포. 배우자 이꼴 생식세포. 그래서 개체들의 이주 또는 배우자의 이동. 생식세포. 그럼 예제 3번에 보면 질병이나 그 옆에 날개 부분에 그림에 잠깐만 볼까요? 그림에 돌연변이 하면 돌연변이는 새로운 유전자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대문자 A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근데 방사능성을 쬐면서 대문자 A가 생겼지. 그래서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생기는 거니까 돌연변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있었는데 어떤 게 점점점 없어졌는가? 소문자 A가 없어지고 대문자 A만 남았지. 그러면 대문자 A만 무슨 선택됐다는 소리가 자연선택. 유전적 부동도 마찬가지 똑같은데 차이점이 자연선택과 유전적 부동의 차이점이 유전적 부동은 가운데가 움폭돼 있죠. 그게 바로 병목효과라는 얘기예요. 병목효과. 그리고 유전자 흐름. 다른 데서 이주해 온 거죠. 스몰 a만 있었는데 라지 a가 이주해 왔다. 그럼 이제 제3번에서는 질병이나 환경 변화로 해서 개체수가 줄어들 때 일어나는 유전적 부동 현상. 만약에 질병이나 환경의 변화로 개체수가 줄어들 때 일어나는 현상 하면 뭐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자연선택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질병이나 환경 변화로 인해서 줄어들었어. 그럼 환경에 살아남는 놈만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선택도 답이 될 수 있는가? 자연 선택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유전적 부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유전적 부동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뭐 아니면 뭐 둘 중에 하나 찾아야 되는가? 병목 효과하고 창시자 효과를 찾아야 되겠지. 근데 환경 변화, 질병 환경 변화니까 뭐를 찾아야 되는가? 병목 효과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창시자 효과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이거하고 이거 차이점, 창시자 효과도 어떤 곳에서 이런 대륙에서 어떤 곳으로 옮겨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창시자 효과하고 차이점은 뭔가? 그러면 창시자 효과는 무인도로 옮겨간 거야.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옮겨갔으니까 창시자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주 같으면 여기도 살고 있고 여기도 살고 있는데 이동이 된 거야. 살고 있는데 여기도 살고 있고 여기도 살고 있어. 여기도 뭐 A라는 종, B라는 종, A라는 종, B라는 종이 살고 있어. 여기도 A도 살고 B도 살고 있어요. B도 살고 있고. 그런데 C라는 종이 일로 옮겨갔어. 그러면 살고 있는 곳으로 옮겨갔다. 살고 있는 곳으로 옮겨갔으니까 이거는 이주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처음 갔으니까 무슨 자가 되는 건가?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창시자일 거니까 A형과 O형이 이주했으니까 거기에 A형과 O형만 살아남은 거죠. 남은 거죠. 만약에 이주에 갔으면 거기 B형도 살고 있고 AB형도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시자일 건 아무도 없는 곳을 처음 갔을 땐 창시자, 있는 곳으로 옮겨가면 이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만약에 문제에서 뭐라고 나올 수 있는가? 유전자 빈도를 바꾸는 하고서 네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요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유전자 빈도를 바꾸는 세 가지 요인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누구 빼요? 누굴 빼야 되겠는가? 얘 빈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여기서 붉은 꽃과 흰 꽃이 있는데 붉은 꽃이 일로 옮겨갔으니까 붉은 꽃의 유전자는 줄어들고 흰 꽃이 또 붉은 꽃 여기 많아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빈도 바꿨어요. 이거 빈도 바꾼 거야, 아니에요? 바꿨지. 빈도가 A 유전자, B 유전자 있었는데 B 유전자 점점 없어지니까 빈도 바꿨잖아요. 이것도 빈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꿨지. 그런데 만약에 세 개를 찾으라고 하면 얘는 빈도를 바꾼 게 아니라 새로운 대유전자가 생긴 거잖아요. 새로운 대유전자가 생긴 거고 이건 빈도가 옮겨간 거예요, 다. 그래서 유전자 빈도를 바꾸는 세 가지 요인을 찾아라. 그러면 뭐 찾는가? 그러면 무슨 변이 빼요? 돌연변이 빼고 뭐 찾는가? 자연 선택, 또 유전적 부동, 또 유전자 흐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찾아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대진화예요, 소진화예요. 대진화, 소진화 중에서 이제 지금 배울 거예요. 이제 바로 배울 건데, 대진화, 소진화 중에서 대진화는 새로운 종이 생기거나 멸종하거나 이건 대진화예요. 근데 소진화는 있는 종에서 이제 예를 들면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 토끼의 귀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런 거 다 소진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 무슨 진화에 해당되는가? 소진화에 해당돼요. 요거는 잘못하면 무슨 진화 될 수 있어요? 종분화가 일어나니까 대진화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종이 생겨서 한 종이 두 종으로 되면 대진화가 될 수 있지. 소진화, 대진화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 소진화라고 우리 한 것 중에서 소진화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건 누구라 그랬어요? 돌연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전자 빈도를 바꾸는 세 가지 요인, 그러면 돌연변이 빼고서 이렇게 세 가지를 찾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생명과학 교재는 돌연변이 빼고 이렇게 세 가지만 써 있는 생명과학 교재, 캠벨 생명과학 교재에도 10판부터는 요 돌연변이가 빠지고 요 세 개만 해놨어요. 돌연변이는 워낙 소진화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죠. 어디에서 했냐면 686쪽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돌연변이 해놓고 네 번째 줄에 소진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소진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 그 어떤 이유인가 거기 아까 설명한 것, 기억, 니은, 디귿 그런 이유로, 그래서 돌연변이는 소진화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무슨 변이 빼고 푸는가? 돌연변이 빼고 세 가지를 찾는다.